자, 문제 21번 봅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만드는 이유는, 일단 답은 다죠. 자, 직류기든 직류기의 전동기든 발전기든 변압기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철심의 코일을 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압기 손실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두면 다 정리가 됩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는 발전기, 전동기, 모터 이런 것들이니까요. 자, 변압기 손실을 크게 나누면, 자, 변압기가 있으면 이렇게 철심이 있죠. 그리고 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함이 있겠네,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지만 크게. 자, 먼저 철심에서 나오는 손실, 걔를 우리는 철손이라고 부릅니다. 철손. 다른 말로는 무부하손. 부하가 없어도 손실을 먹더라.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손이라고 부르더라. 그죠? 자, 이 두 분, 철손에 두 분이 계시죠?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커브에 의한 거죠. 그죠?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씁니다. 그리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 철심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규소, 강판으로 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 즉 철손을 줄일 수 있다 해서 답은 다가 될 겁니다. 그죠? 철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1차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2차 전류가 흐릅니다. 이런 전류에 의해서 열이 나죠. 자, 그것을 두 번째로 동손이라고 부릅니다. 동손. 얘가 부하가 있을 때 전류가 있으니 부하손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말로. 그리고 열 나니까 줄손이라고 하고, 열은 저항에서 나죠. 그래서 저항손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말. 자, 그래서 얘는 말씀드린 대로 권선, 통전에 따른 줄, 열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주로 2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차는 1차에 비해서 전압이 작으니까, 전압이 낮으니 전류가 커지거든요.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크더라. 자, 그리고 외함에 전자유도가 생깁니다. 전자유도가 생겨서 그 전압에 따라서 또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외함에 또 열 난다. 그죠? 줄, 열. 그래서 그것을 세 번째로 표유, 부하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자유도에 의한 외함에 전압이 걸린다. 이 전압에 따른 전류, 얘에 따른 줄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전격 전압 250,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궤자 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C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복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좌권선이 있는데, 이 계좌권선 중에 분권이 있고 직권이 있죠. 그죠? 이 두 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그리고 이 두 분은 병렬로 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전기자의 안에 있는지 전기자의 밖에 있는지에 따라 외분권과 내분권으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먼저 외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분권은, 자,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자가 있습니다. 여기 RA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권 계좌 RS가 있습니다. 직권 계좌. 자, 보시다시피 만약에 이 전기자 여기서 땄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권 계좌가 있겠죠. RF. 얘는 분권 계좌. 얘는 직권의 계좌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따서 얘를 붙이면 내분권입니다. 근데 직권 계좌를 거쳐서 여기서 따서 분권 계좌를 병렬하면 외분권이 되겠네. 이런 말입니다. 외분권. 자, 이때 발전기는 전압을 형성해서 외부로 전류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 RA에서 IF 계좌 갑니다. 그리고 전류 부하 전류 I가 밖으로 가겠죠. 그래서 단자 전압 V가 형성되고 여기서는 기전력 E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회로를 구별하면 IA는 IF 더하기 I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 기전력 E는 이 IA 전류에서 얘와 얘 전압가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IA에 RA 더하기 RS의 외부로 가는 단자 전압 V 합한 것이 유기 기전력이다. 이렇게 됩니다. 회로로 보면. 그죠? 자, 세 번째로 내분권을 보겠습니다. 내분권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겠대. 자, 전기자가 여기 있습니다. 전기자에서 뽑아낸 병렬로 된 분권 계좌 RF. 직권이 여기에 있더라. RS. 여기에 외부. 그죠? 그래서 전류는 IA, IF, I. 여기서 유기기전력 E가 만들어지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회로를 분석하면 똑같이 IA는 IF 더하기 I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키르히포의 법칙이 성립되니까. E는 IA의 얘 RA죠. RA 더하기 돌아서 I가 1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I, RS 전압감 없죠. 얘 전압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류가 돌아서 I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IA가 되고 그래서 IA, RA, I, RS 됩니다. 거기에 단자 전압 V 이렇게 결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정리가 되겠네. 자, 풀이를 하면 물어본 대로 하면 자, 이런 겁니다. 외분권 복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전기자 RA, 그 다음에 직권 계좌 RS, 분권 계좌 RF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 IA에 계좌 이쪽으로 IF에 부하 전류 I 이렇게 되고 단자 V가 걸리고 여기 부하에 전격 출력 P가 있겠죠. P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물어본 바로 하면 RF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5ohm이더라. 계좌, 분권 계좌 저항이. 그리고 여기 출력 P가 50kW라고 그랬습니다. 50kW. 그리고 여기 단자 전압이 250V이더라. 이때 물어보는 것은 전기자 전류 IA 얘가 얼마냐 이렇게 된 거죠. 자, 회로를 분석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IA는 IF 더하기 I가 되겠죠. 그죠? 이때 I는 P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I는 P는 VI에서 I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P 나누기 V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식은 IA는 IF 더하기 P에 V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IF는 이때 IF는 이 V에 대한 저항이죠. 병렬로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IF는 V 나누기 RF 될 겁니다. 요 식에다가 수치를 넣으시면 되겠네. RF는 얼마? 25ohm. 전압은 250V.
여기 전압 250V. P는 얼마로 했습니까? 50kW니까 50 곱하기 10의 3성의 와트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값은 210A가 나오더라. 답은 나번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권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닥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주로 쉬운 거, 자주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정리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23번의 답은 라번이 됩니다. 절연 저항 측정하는 것은 메가지요. 메가. 자, 가를 보면 켈빈 더블 브릿지, 얘는 10의 마이너스 5성에서 1옴 정도의 저저항 측정하는 겁니다. 저저항 측정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전압 전류계법으로 하는 것은 얘 필라멘트, 전구의 필라멘트 저항을 잴 때 쓰는 거. 다의 휘스톤 브릿지법은 수천 옴 정도. 그리고 검육의 내부 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장치다. 그죠? 절연 저항 측정은 메가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2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답은 가에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다. 그죠? 이거는 운전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역회전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종 전동기의 회전 방향 변동, 전동기 회전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직류 모터에서는 직류는 계자와 전기자가 있죠. 그리고 직류는 극성이 있습니다. 계자와 전기자 중에 하나를 극성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나만 해야 됩니다. 둘 다 하면 회전 방향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중에 하나만 조져야 됩니다. 극성을 바꾸면 되겠더라. 자, 두 번째로 삼상 유도 전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 싱크로너스 모터 이런 것들은 세 선 중 2선을 변경하면 역회전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되겠더라. 그 다음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원래 회전작이 안 생긴다고 그랬죠. 교본작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걔는 회전할 때 바로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주건선과 보조건선이 있는데 이 중에 또 하나의 건선을 접속을 변경하면 역회전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24번 보면 단상 기동형,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보면 기동 권선이나 운전 권선 어느 한 권선의 단자를 만들어 하면 된다. 하나만. 다처럼 기동 권선 단자 만들어하든지 라의 운전 권선 단자 만들어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점점 같은 문제가 반복이 살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반적인 반파 정류 회로이다.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값을 2라 할 때
직류 전류 평균값은 얼마인가? 답은 라입니다. 회로가 반파 정류라는 거. 단상. 그래서 우리는 정류 회로를 또 정리해 봅시다. 정류 회로. 자주 나오는 것들. 자, 지금은 단상 반파와 단상 전파를 해볼 겁니다. 자, 단상 반파의 그림은 자, 교류가 들어오는 단상의 변압기에다가 사이리스트든 다이오드든 한 극에만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부하를 연결할 건데, 자, 여기에 오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교류. 단상 교류. 그죠? 여기 얘 사이리스를 거치면 전류는 요 방향으로만 통전하죠. 이 방향으로만 통전하고 이 거꾸로는 통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형은 전체 중에 얘 한 극만 되고 반대로는 안 가기 때문에 얘의 성분만 남더라. 그래서 정류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교류를 VAC라고 하고 저는 VAC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압을 ED라고 하면 원래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직류 전압 ED는 파이에 대한 루트 2 VAC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전압간 요소도 있는데 얘 주로 생략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 얘가 얼마냐라고 하면 0.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거 0.45 좀 외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 자, 두 번째로 단상 전파는 단상에 3선식이 됩니다. 요렇게 부하는 여기에 붙죠. 그죠? 부스터. 그리고 사이리스트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죠? 그래서 전류 시작하면 요렇게는 통전합니다. 사이리스트는 요 방향으로만 이렇게만 통전되고 거꾸로는 안 가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전류는 이렇게 오려고 하고 얘 전류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통전하죠. 얘는 반대입니다. 통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순간에 파형을 보면 자, 같이 출발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다이오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다. 밑에 있는 다이오드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가죠. 요렇게 갈 겁니다. 요렇게. 근데 얘 이 방향 통전은 됐죠. 통전합니다. 근데 얘 이 방향 거꾸로 가면 통전 안 하죠. 전기 안 오면 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가면 얘 통전 안 되고 얘 통전됩니다. 그런 식으로 통전, 이 통전. 그래서 이 두 파형을 합성을 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단상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얘도 이 전압을 VAC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ED라고 하면 이 D는 파이에 대한 2루트 2 VAC가 됩니다. 당연히 EA는 생략할 거고. 그래서 얘가 0.9가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0.9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풀이를 하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자, 문제를 보면 그림은 일반적인 반파 정류 회로이다.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값 1할 때 직류 전류의 평균값. 그러니까 직류 전류를 물어봤죠. 직류 전류를.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지금 단상 반파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사이리스 다이오드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얘가 VAC, 얘에 걸리는 전압이 ED, 여기에 흐르는 전류, 직류 전류, 얘를 구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ID는 전류는 전압 ED 나누기, 그 다음에 저항, 그 회로에 R이 있죠. 여기 R이 붙어 있더라. R이.
그래서 R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때 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파이 루트 2 VAC라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VAC 썼지만 문제에서는 얘를 E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파이가 밑으로 가서 파이 R의 루트 2 E가 되시겠네요. 그때 얘가 얼마입니까? 0.4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0.45에 R에 E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몇 번 해보면 또, 그죠? 자, 그 다음에 26번. 실리콘 제어 정유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다합니다. 정방향 및 역방향의 제어 특성이 있다. 정방향만 있고, 그죠? 역방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SCR이라고 하는 거. 사이리스트라고 그러죠. 사이리스트라고 하는 이분을 정리해 둬야 되겠다. 자, 기호는 이렇게 되고 항상 이 방향으로 통전됩니다. 그래서 얘를 단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에노드, 그죠? 여기 캐소드, 여기 게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플러스 극성, 마이너스 극성 이렇게 합니다.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게이트에 신호, 시그널이 있어야 전기가 통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 그리고 얘는 반도체 PN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GTO. 자, 얘는 사이리스트에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 그래서 얘도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 얘는 SCR의 오프, 시간, 지연을 계산한 거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여기에 신호를 주어서 ON을 시켰습니다. 그럼 오프 하려면 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얘는 다리가 하나 더 있죠.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 이쪽 하거든요. 반대의 극성의 전압을 걸면 즉시 오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게이트에 반대 극성을 인가하면 즉시 소호되더라. 그 말은 오프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오프, 시간, 지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얘가 중요하답니다. 그죠? 요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이악이라고 하는 거. 다이악.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이오드 두 개를 역방향으로 해서 얘는 그래서 양방향 소자입니다. 1위도 통전, 1위도 통전됩니다. 참, 그리고 얘도 단방향밖에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로 한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전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트라이악. 자, 트라이악. 자, 얘는 다이오드 또는 SCR 두 개를 다이오드든 SCR이든 두 개를 역병렬한 겁니다. 그래서 얘 당연히 양방향 소자가 되겠네. 양방향. 그리고 얘는 게이트가 또 있습니다. 또
게이트가 있습니다. 게이트가. 자, 그래서 얘는 AC만 제어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IGBT. 자, IGBT는 이런 식의 그림. 그 다음에 그래서 게이트 드레인 하기도 하고 콜렉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쪽을 에미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얘는 고속 그리고 고전압 그리고 대전류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를 다시 보면 정방향, 역방향 제어 특성이 있다. 아니죠. SCR은 단방향의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요 내용은 주로 나오니까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27번.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거. 답은 나의 저장 2차 저항 기동법. 얘는 권선형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 권선형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정리해야겠죠. 삼상 유도 전동기 인덕션 모터의 기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직입 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전압 기동이더라. 그냥 전압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자, 얘는 그 용량이 작을 때, 용량이 크면 알다시피 유도 전동기는 기동 전류가 크죠. 그래서 그 기동 전류에 따른 전압 강화 때문에 다른 계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압 강화 때문에. 근데 얘는 용량이 작아서 그냥 넣어도 기동 전류 작아도 다른 계통에 문제가 없더라. 그때 쓰더라. 그래서 얘는 용량으로 따지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5kW 이하에 씁니다. 그래서 용량 작은데 기동 전류 영향 안 받는데 얘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500에서 600% 정도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 델타 기동법이 있습니다. 자, 얘는 기동할 때는 Y 결선을 하고 운전할 때는 델타 결선을 합니다. 얘도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얘의 특징은 기동 전압은 줄어듭니다. 루트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전류는 3분의 1로 줍니다. 정적에. 그 다음에 기동 토크도 3분의 1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동 보상기 같은 걸 써서 전압을 낮추더라. 얘는 단권 변압기를 씁니다. 단권 변압기. 그래서 감압 기동하죠. 자, 네 번째로 1차 저항 기동. 다섯 번째로 리액터 기동. 자, 리액터를 써서 전격 전압을 낮춥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2차 저항 기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 유명한 비례추위를 이용하는 거죠. 비례추위. 그죠? 그래서 얘는 권선형에 사용한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 얘들은 농형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쓰는 건 주로 농형이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네. 28번 넘어갑니다.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의 역률이 라의 1이죠. 자, 우리는 이게 뭡니까? V 곡선이라는 게 있었죠.
앞서 얘기한 거. 자, 동기전등기는 얘가 IF, 얘가 IA, 여기가 역률이 1 지점일 때 특성이 이렇게 V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처럼 전기자 전류가 최소이다, 제일 작다. 그때 역률이 1이죠. 다른 전기일 때는, 출력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 전류가 최소일 때, 그죠? 그때가 역률이 1이더라. 만약에 이 점이다. 역률이 1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그 다음에 29번. 이번 해 기기는 조금 어려운 택입니다. 쉬운 게 아니네요. 자, 문제 보면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 전압 공급해서 속도 제어하는 게 나의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얘 3상입니다. 3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그죠? 자, 유도 전동기는 거죠. 고정자의 회전작이 생기는 거. 거기에 회전자 있습니다. 유도해서 돌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전작의 속도 NS가 이만큼 돌았다. 근데 얘 유도해서 돌기 때문에 얘 속도만큼 회전하지 못합니다. 회전자는 이만큼만 갈 겁니다. 늦게 유도 손실 때문에. 그럼 이 차이가 뭐라고? 이 차이를 슬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슬립 S는 NS에 NS 빼기 N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넘기면 SNS NS 빼기 N. 우리는 뭐 얘 속도를 그려야죠. 얘 넘기고 얘 넘깁니다. 그럼 N은 NS 빼기 SNS NS로 묶으면 1-S. NS는 아시는 거 P에 120F의 1-S RPM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거나 극수를 바꾸거나 슬립을 바꾸면 속도가 바뀔 거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 더 해서 유도 전동기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토크가 바뀌면 회전자의 속도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전압을 바꾸어도 되겠네. 그죠? 얘가 3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바꾸는 기본 원리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속도 제어법에는 어떤 게 있겠느냐. 첫 번째로 주파수 제어. 주파수 바뀌면 속도 바뀌죠. 그래서 주파수 제어. 얘 시험에 나오는 게 방작 공장에 포트모터 이런 것들에 쓴다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P를 제어해야 되죠. 극수 제어. 여기 P. 그 다음에 디귿에 전압을 제어해야 되겠네. 전압을 바꾸면 토크가 바뀌고 토크가 바뀌면 속도가 바뀌더라. 그 다음에 리을에 2차 저항 제어가 있습니다. 얘 권선형에 사용하고 얘 비례추이 이용합니다. 비례추이. 앞서서 말씀드릴 거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쭤보는 거, 이 문제의 해답. 2차 여자 제어가 있더라. 얘도 권선형에 씁니다. 권선형에. 자, 얘 보기 그 문제처럼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많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정도 요약을 하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아닌 거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일단 답은 라. 기전력의 용량이 같을 것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정리해 봅시다.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자, 계통의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주려고 하는데 부하가 점점 증가하더라. 그래서 발전기 한 대를 큰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작은 발전기 두 대로 병렬을 하겠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발전기 G1, 여기 발전기 G2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 뭐 I1, 여기 I2 합성해서 I만큼 부하의 전기를 줄 거다.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사이에 순환 전류 IC가 없어야 됩니다. 순환하는 전류가 흐르면 열나죠. 손실이 생겨서 출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그게 없어야 되더라. 그 조건이 그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얘 기전력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크기가. 얘 크기가 다르면 무효, 쓸데없는 순환 전류가 발생되더라 이런 거죠. 두 번째로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한다. 이 위상이 다르면 동기화 전류가 흐릅니다. 얘를 다른 말로 유효 순환 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파수가 같아야 한다. 주파수가 다르면 이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발생됩니다. 교대로. 그래 되면 뭐 난조가 생긴다고 그랬죠. 난조를 억제하는 거 뭐 제동, 권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네 번째로 이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더라. 그게 다르면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생기더라. 다섯 번째로 상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더라. 한 분은 이 방향으로 돌고 한 분은 거꾸로 방향 돌더라. 그러면 전압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다르면 과대, 돌립, 전류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기전력의 용량이 같아라. 뭐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죠?